K방산의 핵심 K2 전차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전차들이 매우 많은 포를 쏘게 되는데, 하루에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발 쏘는 것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포들을 하루에 100발씩 1000발씩 쏴야 된다면은 포신 견디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방산 주자인 K9과 K2 흑표 전차에는 아주 특수한 금속 코팅 기술이 적용됐다는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죠. 포열에는 내부에 아주 높은 열과 압력 같은 걸 견뎌야 되니까 일반 강철에 크롬을 코팅하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런 크롬을 도금하여 코팅하는 그 라이닝 기술도 어떤 내구성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층 박리가 발생하며 전차 공정에서의 발암물질 및 환경 폐기물 비용 발생과 같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탄탈륨 합금 라이너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탄탈륨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탄탈륨 또는 탄탈럼이 어떤 광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탈럼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73번에 위치하고 있죠. 그 탄탈럼의 바로 옆에 보면은 텅스텐이 있고, 바로 위에 보면 니오비움이 있습니다. 탄탈럼은 텅스텐과 니오비움과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원자 번호는 73번이고 원소 기호는 Ta, 그리고 회색이나 청회색의 금속입니다. 이것은 탄탈륨만 있는 금속 괴입니다. 밀도는 16.69g 세제곱센티미터인데 다른 금속과 비교해보면 텅스텐이 19.25, 금이 19.3, 탄탈륨의 특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즉 K2나 K9의 포신의 안쪽 포열 또는 포강이라죠. 그 부분에 왜 쓰이는가에 대한 근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녹기 어려운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탈륨은 그 녹는 점이 3017도, 녹는 점이란 것은 어떤 고체 물질이 액체가 되는 그때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끓는 점은 5458도,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죠. 녹는 점과 끓는 점 면에서는 탄탈륨보다는 더 우수한 금속이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3422도, 끓는 점은 5930도죠. 밀도는 훨씬 높지만은 금 같은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아주 낮습니다. 탄탈륨에 비해서는. 탄탈륨이 일단 단단합니다. 그리고 잘 녹지 않죠. 잘 녹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연성이 있어가지고 가공하기 좋습니다. 부식에 매우 강하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라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용기를 만들 때 쓴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탈륨을 포함하는 광물은 탄탈라이트, 마이크로라이트, 워지나이트, 육셔나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탄탈라이트, 이게 가장 많이 산업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그 속에서 탄탈륨을 뽑습니다. 사진이 탄탈라이트라는 광물인데요. 이 광물에는 철과 망간, 그리고 탄탈륨, 니오비움 이런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탄탈륨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탄탈라이트하고 가장 광물적으로 유사한 것이 콜럼바이트라는 광물이 있는데 화학식이 똑같습니다. 탄탈륨이 많은 것을 탄탈라이트, 니오비움이 많을 경우는 콜럼바이트라 합니다. 탄탈륨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를 그린 건데요. 2006년도까지는 호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주보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저 파란 것이 콩고고요. 그 옆에 보면은 녹색으로 돼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 녹색되어 있는 그것이 르완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의 안쪽, 즉 포열이나 포강에다가 탄탈륨을 진공으로 정착시키는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공 정착이란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이 정이란 것이 전기를 이야기하죠. 즉 기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착은 붙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탄탈륨을 기체로 만들어서 포의 내벽에 붙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하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이 벽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이렇게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필라멘트를 만듭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통하니까 이 금속 필라멘트가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 이 위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올려둡니다. 그러면 이 정착시키고자 하는 물질 자체가 열에 의해서 녹을 수가 있겠죠. 녹는 것들이 만일에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될 수 있다면은 공간 중에 기체가 나오자마자 이 속을 퍼질 건데 만일 이 내부의 기압을 진공 상태로 만들면은 훨씬 더 이것들이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여기에 붙으면서 다시 고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정착을 시키자면 필라멘트로 삼고자 하는 물질은 위에 있는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물질보다는 잘 녹지 않아야 되는 물질이 되겠죠. 정착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가열하는 요 필라멘트 역할을 하는 요 물질이 텅스텐, 니오비움, 탄탈륨 이런 것들이 주로 필라멘트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탄탈륨 이거를 녹여서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눌러붙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밑에 필라멘트로 되는 물질이 탄탈륨보다 훨씬 녹기 어려운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런 물질은 잘 없죠. 텅스텐도 탄탈륨과 사실은 녹을 수 있는 그런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탄탈륨이나 텅스텐과 같이 아주 녹기 어려운 물질을 정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필라멘트를 쓰지 않고 요 위에 있는 정착시키고자 하는 탄탈륨에다가 바로 전자빔을 쏩니다. 자, 전자빔을 쏘가지고 직접 가열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떤 온도나 압력 조건 됐을 때 그때 탄탈륨이 기체로 튀어나오면 이런 곳에 가서 붙어가지고 정착이 되는 것이죠. 진공 정착 과정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어떻게 하면 쉽게 바뀌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상도표라는 겁니다. 물질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어떤 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다 봅시다. 이 영역을 고체, 여기는 액체, 여기는 기체인 영역인데요. 자, 이 고체인 물질을 같은 압력 상태에서 온도를 쭉 올리면은 액체가 되고 또 더 올라가면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탄탈륨 같은 물질은 1기압인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온도가 이 상태 3000 몇 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액체가 돼가지고 더 온도가 오르면 5000 몇백 되는 요 상태에서 기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압을 고정한 상태로 온도만 올리면 액체 기체로 변한 것을 봤는데요. 만일에 기압을 떨어뜨린다면 어찌 될까요? 자,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압이 함께 떨어지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럴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액체가 됐다가 바로 기체도 될 수 있고 온도는 얼마 안 올리면서 기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이 방향으로 즉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고체가 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탈륨 고체 상태의 분말을 진공해서 약간의 온도만 즉 약간의 전자빔만 쏘아줘도 바로 기체가 돼 가지고 자, 여기 공간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기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강에 탄탈륨 입자들이 들러붙는 것이죠. 오늘은 K2 전차 K9 자주포에 쓰인다는 탄탈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탄탈륨의 진공정착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상도표는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사용될 것입니다.